스마트 팩토리 SQC 가설 검정 동영상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나요? 많이 지치셨죠?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네, 이것도 오래된 밈이라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 밑에 적혀있지만 웃잘 좀 보내주고 그래요. 네? 이게 자기들만 재밌게 웃고 말이야. 그 싸강 생활을 2번 찍고 3번째를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많이들 좀 안정된 것 같아요. 다음에 뭐 또 싸강이랑 다른 웃긴 짤들을 모아서 올려볼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좀 안정을 찾았고 학생들도 많이 적응을 한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금 가설 검정을 다루고 있고요. 네. 분산 가설 검정입니다.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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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검정은 뭐 딱 2가지밖에 없죠. 집단이 하나면, 모집단이 하나면은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해서 가설 검정을 하게 되고요. 안타깝지만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해야 됩니다. 두 집단인 경우에는 이제 F 분포를 이용을 해서 하게 돼요. F 분포의 경우에 우리가 추정에서도 그랬듯이 요 가설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를 유념을 해야 되는데, F 분포를 이용하는 경우에 가설이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하면 두 모집단에 대해서 그 분산의 비율을 따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표본의 분산이 A가 위쪽에 있잖아요. 그죠? A가 위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립가설이 이쪽이 크고 귀무가설이 이쪽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균이랑 똑같아요. 다만 이걸 계산할 때는 실제로는 이게 들어가는 방식이 우리가 추정에서도 그랬지만 이렇게 분수 형태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좀 잘 보이게 해야겠네요. 색깔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예, 분수 형태로. 더 안 보이나? 네. 이렇게 시그마 b 제곱을 넘기면 이게 어차피 제곱이니까 양수라서 이렇게 되죠. 그죠? 네. 네, 이렇게 됩니다. 뭐 한쪽에 뭐 이꼴을 붙이면 더 완벽하겠죠. 그래서 이 비율을 가지고 구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분산에 대해서는 항상 두 집단을 비교할 때 비율을 가지고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것이, 우리가 위에 평균에 대해서 따질 때 두 집단이 분산이 같을 거냐 다를 거냐를 모른 상태에서 뭐 같을 거다 다를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했잖아요. 이제 가정하지 않아도 돼요. 두 집단의 분산에 대해서, 두 모집단의 분산에 대해서 요걸 먼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게 H0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가설을 양측으로 해야 되겠구나. 양측으로 제가 써놓고 다시 할게요. 요 가설 검정을 미리 하는 거예요. 자, 못 들었다 치고 죄송합니다. 네, 이걸 다르게 쓰면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 이렇게 가설 검정을 먼저 해두고, 그러니까 분산에 대해서 양측 검정을 F 분포로 먼저 해두고, 만약에 이게 채택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할 때 두 개가 같은 거니까 등분산 가정을 쓰면 되고요. 네, 등분산 두 집단 T를 쓰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요게 채택됐다 그러면 이분산 두 집단 T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조금 이따 예제로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개수값들은 뭐 똑같아요. 개수값들은 뭐가 포인트였죠? 기억나시나요? 개수값들은 전부 다 뭘로 바꾼다?
계수값들은 전부 다 네, 표준 정규 분포로 근사시켜서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아봤지만 이거 불량품의 개수라든가 불량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한 집단이든 두 집단이든 다 요 Z값을 구해서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엑셀 마이너의 그 도구에 없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조금 귀찮음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적어놨고 여러분들이 그 값을 구해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두 집단일 때는 이 P바가 약간 걸리는데요. P바가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 다음 포화송 분포, 불량 건수에 대해서 한 집단 혹은 두 집단에 대해서 할 때도 역시 표준 정규 분포로 이렇게 근사를 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는 뭐 그냥 빼주고 분모에 있는 루트도 역시 그냥 평균 넣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간단히 해보고 얼른 마치도록 하죠.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돌아왔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 단측 검정부터 한번 해보죠. 단측 검정이 아니라 참 두 집단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보시면 아유, 목이 조금 아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집단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두 집단의 그 분산을 비교하기 위한 가설 검정을 하는 겁니다. 한 집단 카이스퀘어에 대해서는 따로 안 하고요. 요것만 우선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쭉 오른쪽을 보시면 F-test to sample for variance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리언스를 구하기 위한 두 집단 테스트가 있죠. 베리언스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뭐 일단 얘들은 다 지우고요. 이렇게 제목행부터 넣어서 베리어블 1에 넣어주시고 제목행부터 넣어서 베리어블 2에 넣어주시고 레이블이 있고요. 아플레인지 뭐 아무데나 하나 찍어서 이렇게 여기도 오른쪽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끝났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결과가 나왔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두 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보여줍니다. 분산이 뭐 기계 B 자체가 더 크겠네요. 그러면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좀 자리가 있으니까요. 이게 시그마 A 제곱인데 뭐 이렇게 갖다 쓰기 힘드니까 그냥 A, B로 할게요. 귀무가설은 이렇게 되고요. 대립가설이 이제 B가 더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딱 봐도 베리언스가 B가 더 크니까요.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B분의 A를 해야 돼서 이게 좀 값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F 통계량이 지금 1보다 엄청 작은 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분의 이거나 그러니까 이게 역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얼마나 작으냐 하는 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고, 이제 안 쓸 줄 알고 태블릿을 치웠다니. 역시 사람이 아이고 경솔했어. 보시죠. 분산 가설 검정인데 분산 가설 검정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가설이 어떻게 세워진 거냐면은 아무 말 없이 요 엑셀 마이너에다가 집어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대립 가설 쪽에 A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펼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A가 더 크다라고 보는 것이. 왜냐면 F 통계량 자체가 이걸 기준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옆에서 보셨겠지만 이쪽도 똑같이 시그마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표본 분산이 이쪽이 더 크니까 표본 분산이 A가 더 클 거라고 가정을 하고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문제가 우리가 지금 살펴본 실습 문제에서는 사실은 이쪽이 더 크거든요. B가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F 통계량이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지금
0.10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보다 작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F 분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1 근처가 이 근처거든요. 1이 되게 높은 지점에 있어요. 그런데 0.107이면 여기니까 요걸 구하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구하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 실습 파일에 엑셀 마이너에 넣을 때 B가 분산이 더 큰 것 같으면 B와 A의 순서를 바꿔서 넣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시그마 A가 더 작다라고 더 작은 쪽으로 이렇게 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봤더니 0.107이면 아주 유의하게 작은 값이 나왔단 말이에요. P-밸류가 엄청 지금 작은 값이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작은 값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요거를 넣을 때부터 반대로 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림 위치를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B가 더 분산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정확히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됐고 이렇게 B가 분산이 더 크다는 걸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0.107이 구해졌어요. 사실은 이쪽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쪽을. 네. 그런데 이게 분수가 반대로 계산이 됐을 때 자유도가 반대로 들어가면은 그 값이 똑같아라는 성질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F에 어떤 값이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 X라고 하죠. 그리고 자유도가 누1, 누2가 들어가면 이거는 F의 X분의 1에 누2, 누1분의 해서 이렇게 역수로 된다는 거. 요 태블릿에 제가 만들어 놨는데 네. 여기 보시면 분의 1이 아니라 그거구나. 네. 확률이 죄송합니다. 역함수로 알파와 1-알파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이랑 요 값을 넣으면 그게 딱 역수가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큰 쪽을 먼저 넣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꾸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이렇게 컴퓨터를 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기계 B, 기계 A, B가 더 큰 지금 상황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기계 B를 먼저 이렇게 클릭해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계 A를 클릭해서 이렇게 넣으시고 다시 똑같은 위치에 한번 실행을 시키시면 기계 B와 기계 A가 바뀌어서 나왔고요. F 값이 당연히 이게 9배나 되잖아요. 9배가 되고 원테일의 P-밸류는 아까랑 똑같이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 귀무가설이 이쪽에서 반대쪽으로 가는 거를 계산을 잘 해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0.14%니까 아주 작죠. 괜찮죠, 그죠? 색칠도 딱 해두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기 위해서 요런 그 가설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베리언스가 더 큰 거를 먼저 넣는 것이 좋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 비율이 9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9배, 요 값이 지금 여기 들어간 거예요. 요 두 개의 비율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9.287보다 커질 확률이 0.14%인 거예요. 그것도 역시 다시 보여드리면 F 디스트리뷰션으로 요 값이 자유도 9 누적을 하면 이렇게 되고 1 빼기 요걸 하면 방금 요 값이랑 똑같은 게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설을 세울 때 요 통계량을 한번 보시고 한번 돌려놓고 일단 뭐 처음부터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왔으면 괜찮고, 아니면은 분산이 큰 쪽이 먼저 나오도록 이렇게 적어서 요 F값 비율이 두 분산의 비율이 두 표본 분산의 비율이 뭐 1보다 큰 쪽, 하여튼 내가 원하는 쪽 방향으로 딱 정리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본 예제 가설 검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게 요 평균의 문제에서 요 문제였는데요. 2번 문제였는데요. 이게 등분산일지 이분산일지 몰라서 두 번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등분산인지 이분산인지를 결정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뜻이죠. 결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 지우고요. 우선 지우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우선 등분산인지 이분산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A랑 B랑 같다, 여기는 A랑 B랑 다르다. A랑 B랑 다르다이기 때문에 뭐 크기가 어느 게 더 크고 뭐 작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게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단측의 P밸류의 2배를 해주셔야 된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넣어볼게요. 표본 A 전체를 선택을 해서 넣어주시고, 표본 B 전체를 선택을 해서 넣어주시고요. 결과를 여기다가 찍을게요. 여기다가 클릭해서 넣어주시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네, 이번에도 B가 더 커서 비율이 0.5로 나왔네요. 0.5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측 P밸류를 보시면 10.11%거든요. 네, 그러면 양측으로 따졌을 때는 양측으로 따졌을 때는 20.2%가 나옵니다. 20.2%. 그러니까 뭐 봐도 뭐 단측으로 봐도 뭐 훨씬 크죠. 네, 알파보다 훨씬 큽니다. 5%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작으면 대립가설, 크면 귀무가설이죠. 네, 귀무가설을 채택합니다. 따라서 등분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제 등분산을 통해서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t-test, to-sample, assuming equal variance로 이 문제를 다시 풀면 되는 거죠. 이미 앞에서 풀었지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데이터를 다 넣어서 여기다가 클릭해 주시고, 이 데이터를 다 넣어서 여기다가 클릭해 주시고요. 네, 결과를 여기다가 찍어 볼까요? 네, 오케이 해주시면, 저 이상한 데다 찍었네요. 결과 찍는 위치를 여기다가 설정을 제대로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다가 다시 해주시면 보시면 뭐 아까도 봤겠지만 등분산일 때 네, 뭐 원테일로 하건 원테일로 했을 때 네, 표본 A와 B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게 이렇게 드러나죠. 그죠? 4.86%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표본 A가 표본 B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분산처럼 이쪽이 한쪽이 크다라는 걸로 했을 때를 기준을 삼는 거니까요. H0가 뮤 A가 뮤 B보다 작다고 H1이 뮤 A가 뮤 B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게 단측 검정이거든요. 네, 단측 검정일 때는 H1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것도 반대로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뭐 한번 해보죠. 그러면 네, B부터 넣고 그 다음에 A를 넣고 네, 결과를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OK로 돌리면 네, P값은 단측 양측 잘 구해요.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순서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F분포랑은 좀 다른 게 통계량이 여기 1.7 마이너스 1.7이라서 좌우 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됐는데 가설 검정을, 죄송합니다, 도움말을 클릭했네요. 만약에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가설을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H1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뮤비가 더 평균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샘플이 표본 A가 평균이 더 큰데 이렇게 어거지로 가설을 세우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반대로 해석하신 거예요. 이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가설을 세우셨다면 P밸류가 이게 아니고 95.14의 확률로 귀무가설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귀무가설에서
아주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당연히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출이 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네. 잘 모르시겠으면 표본의 평균을 구해보고 표본의 분산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가설을 세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시간을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늘 뭐 20분은 기본으로 넘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설 검정의 동영상도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원래는 한 3개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동영상이 되게 큰 것까지 합쳐서 꽤 많이 나왔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스마트 팩토리 SQC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과목 전에 들어야 되는 선수 과목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저나 이 과목을 가르치는 다른 교수님들이 이 부분을 많이 생략을 하고 싶어 하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 텐데 또 아는 얘기를 하면 지겹지 않을까, 또 뒤에 부분에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가르칠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네, 그건 교수님 입장이고요. 그죠? 여러분들 입장 너무나 새롭죠. 늘 새롭고 짜릿하죠. 그죠?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교수님들이 많이 가르쳐 보다 보니까 통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헷갈리거나 또 잊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또 뭐 전과를 했거나 다시 뭐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통계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통계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은 어느 과목, 산업공학의 어느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혹은 경제학, 경영학에 관련된 과목들을, 재무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더라도 다 쓰이는 내용들이에요. 뭐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서도 사실은, 일상생활까지는 좀 그런가, 어떤 업무에서도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될 기초 소양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잘 복습을 하고, 특히 스프레드시트를 이용을 해서 실제 데이터들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래 떠들었더니 목도 아프고 그러네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